2억을 모았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어요? 35살이었을 거예요. 강 과장님의 브이로그 영상과 네. 짠테크 영상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요? 드디어 김작가 TV에서 오셨습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부터 보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지금 신기한데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김작가 TV가 이제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재테크라는 게 결국 두 가지인 거잖아요. 소득을 늘리거나 네. 지출을 줄이거나.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영상들은 약간 소득을 늘리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근로소득이든 뭐 네. 사업소득이든 네. 투자소득이든 네. 하지만 또 소비를 줄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강 과장님 모셨는데 제가 강 과장님을 알게 된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강 과장님을 알게 된 것도 네. 이 영상 때문이겠죠. 네. 그 영상이 썸네일이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 네. 내가 35살이나 처먹고 4평 원룸에 사는 이유. 며칠 전 조회수 기준에 393만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핫했죠, 이 영상이. 네, 그때 저도 생각보다 너무 터져가지고 네. 지금 제 채널을 뭔가 떡상하게 한 이게 너무 첫 고마운 영상이었나요? 친구인데 첫 영상은 아니고 초기 굉장히 영상이 초기였죠. 네, 제가 원래 회사가 논현동이었다가 광화문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면서 원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2억 정도 현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2억 정도 되는 전세를 구하려고 하다가 저도 어떻게 좀 집을 사봐야겠다 싶어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전세가 광화문에 있더라고요. 광화문이 엄청 비싼데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좀 살아보자. 한 4평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거기 이사 가서 이제 살게 됐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그 과정들을 찍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아니 왜 그 나이 먹고 거기서 왜 그러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댓글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원래는 강남에 있는 투룸 빌라에 살다가 4평짜리 원룸으로 가니까 아니 왜 굳이 그렇게 갔냐 계속 댓글이 달려서 뭔가 댓글이 달릴 만한 썸네일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래서 좀 해명 겸 그냥 지금 제 상태에 대한 설명 겸 해서 만들었는데 저도 영상이 이렇게 터질 줄 몰랐는데 터져버려가지고. 네. 자, 원래 강 과장님이 이제 예전에 지금 연봉은 아닌 것 같고 네. 연봉 3천, 네. 이제 직장인이 10년 만에 2억을 이제 네. 모으셨던 거잖아요. 네. 2억은 어떻게 모았던 거예요? 야, 10년에 2억이면 1년에 2천을 모아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처음에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는 너무 연봉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했었고요. 처음에 첫 월급이 이제 계약직 하고 나서 103만 원인가 그랬어요. 103만 원. 네, 세금 빼고 나서. 네. 근데 그 초반에는 이제 많이 못 모았는데 조금씩 이제 월급도 올라가면서 네. 그리고 한 30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투잡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래픽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래픽 외주 작업을 조금씩 하면서 네. 소득도 조금씩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모아서 부업을 했던 거고. 네, 부업을 했던 거죠. 그 사이에 버는 돈들은 어디 뭐 투자를 한 거예요, 뭐? 투자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제가 딱히 이렇게 머리가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도 부동산 책이나 뭐 주식 책 이런 거 좀 읽어봤는데 도저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급은 너무 적으니까 나도 뭐라도 좀 해보긴 해야겠는데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거 너무 어렵고 근데 절약까지도 안 하면 진짜 내 인생 망가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절약은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서 그럼 2억을 모았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어요? 35살이었을 거예요. 35살에 2억인데 여기에 그럼 혹시 부모님의 찬스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금액? 초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2억 조금 더 모아서 얼추 이제 35살 끝날 때쯤에는 이제 제 돈만으로 이제 2억 정도가 됐던 거죠. 네. 근데 사실 35살에 2억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짠내 나는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실 안 좋은 댓글도 좀 달리잖아요. 네. 저도 댓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굳이 이렇게 왜 이렇게 그죠. 사니 뭐 이런 것들 좀 이런 댓글이 많았죠. 네, 맞아요. 인상 깊었던 댓글이 4D 영상이냐고 그러면서 4D 영상이네요. 4D? 네, 그래서 왜 4D지 했더니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신박해가지고 약간 기분이 나쁘진 않았고 되게 창의적이네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아니, 전 그런 댓글을 저도 봤기 때문에 네, 시청자로서 네. 그때 든 생각 중 하나는 네. 그 댓글 남기는 그분은 네. 35살에 2억이 있을까? 그래.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어쨌든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어쨌든 35살에 2억을 내 힘만으로 모은다라는 네, 게 사실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투자도 좀 잘하고 뭔가 똑똑하게 모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렇게 못 모은 사람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냥 맞아요. 35살 됐는데도 내 수중에 그냥 몇 천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로. 그냥 뭐 여행 가고 뭐 명품 사고 맞아요. 술 마시고 맞아요. 난 저는 그런 사람보다 진짜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냥 뭔가 안타까움에 다시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절약만으로 안 하고도 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도 있을 거고 그냥 조롱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안타까운 분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조롱하는 분이라면 하사를 본인한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보통은 들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조롱을 해요. 근데 그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댓글이랑 조롱만 하는 댓글이랑 차이가 있어서. 근데 그러면 내 집 마련은 언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35살에 이제 4평짜리 전세가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돈이 이제 1억 6천 정도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집에 살면서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집을 사자 이게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 집에 살기 시작했던 게 2월 정도였었고 근데 갑자기 이제 한 3월달, 4월달쯤에 영상이 터지면서 유튜브 이제 편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물론 핑계겠지만 부동산 공부를 이제 거의 못한 상태로 통장에는 이제 돈이 들어있는데 약간 조급함만 계속 뭔가 커지더라고요. 뭔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회사도 막 임금 체불도 시작됐었고 임금 체불 때문에 이제 시작했던 그래픽 외주 작업이 이제 동료들까지 같이 하려고 제가 일을 많이 받아서 나눠서 했는데 그 일을 준 사장님이 연락이 두절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약간 불안 증세와 이런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진 상태였는데 빨리 어쨌든 집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전문가를 좀 찾아가면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부동산 컨설팅을 받고. 아, 받았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됐죠. 어쨌든. 등기를 친 거는 그때였었죠. 몇 살 때 어디죠? 35살 때였었고, 이제 마포구에. 마포구? 여기인데? 네. 그 약간 나홀로 아파트인데 그냥 사실상 높은 빌라죠. 어떻게 보면은 한 12평 정도 되는 투룸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원래 제가 처음에 갔던 목적은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뭐 갭으로 하든 뭔가 이제 대출을 받든 하면은 뭐 여기 정도는 살 수 있겠다 싶은 이제 회사에서 출퇴근 가능한 곳 중에서 어디가 괜찮을지를 물어보러 갔던 거였는데 요거는 뭐 이래서 별로고 여기는 이래서 별로고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았던 건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건축주랑 계약된 물건을 이제 이렇게 자기 회원들한테 판 물건 중에 하나를 제가 샀던 거죠. 진짜 나쁜 놈인 거네. 네, 그 당시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훨씬 좋은 선택권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었던 거는 그냥 되게 유명한 경제 방송에 되게 10년 동안 오래 나왔던 전문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오래 했으면 뭐 그냥 문제될 만한 행동은 안 했겠지 싶어서 그냥 괜찮겠지 해서 샀는데 근데 물론 이제 실거주 하기엔 너무 좋았어요. 회사까지도 가깝고 그냥 만족스럽긴 했는데 자산을 늘리려는 목적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아니 잠깐만요. 집값은 35살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지금 3년 전이죠. 3년 전이면 집값 상승이 계속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거기 집도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르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봤던 다른 이제 일반적인 대단지 구축 아파트들은 그래도 못해도 대부분 뭐 한 2, 3억씩 다 올랐는데 이제 그곳은 이제 그냥 한 3, 4천 정도 오르는 이제 그런 거기 얼마 주고 샀죠? 제가 3억 6천 정도 주고 3억 6천이면 갭을 끼고 산 건가요? 네, 그때도 갭으로 샀었어요. 갭을 끼고 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샀던 물건이 3억 6천짜리인 건데 본인이 이제 알아봤던 다른 것들은 보통 뭐 이제 4억 5천에서 뭐 5억 정도 되는 뭐 그런 구축 아파트들이었죠. 전세를 끼면은 이제 살 수 있는 정도의 전세 끼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샀던 3억 6천짜리 빌라는 한 3천밖에 안 올랐고 내가 못 샀던 그 아파트들은 못해도 다 한 2, 3억씩은 올랐었고. 근데 그 집도 이제 오르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시 다른 집을 사기 위해서 조금 급하게 그러니까 집이 좀 안 팔려서 가격을 많이 낮춰서 팔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팔 때가 이제 대출 좀 규제도 있고 이래서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을 이제 낮추다 보니까 오른 거에서 좀 더 낮춰서 이제 팔았죠. 그럼 남는 건 거의 없었던 건가요? 조금 남긴 했습니다. 거기에서 목비도 좀 빠지고 하시고. 네네, 그렇죠. 뭐 등기비도 뭐 있고 하니까. 아니 근데 다른 분들한테도 좀 여쭤보지 그랬어요. 주변에나 아니면 다른 분들 이게 보통은 재테크를 좀 아는 분들이면 더블 체크 정도는 하잖아요. 한 명만 믿고 뭐 그 사람이 친인척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좀 그런 물어볼 만한 분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도 완전 초창기였었고 지금 같으면 이제 좀 아는 분들이 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샀다고 영상을 이제 올렸더니
저랑 이제 뭔가 실제로 만나 뵙고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제 채널을 보던 이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시던 분들 중에 몇몇 분이 메일을 보내시면서 어디에 사신 거냐 도대체. 좀 뭔가 약간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제 자기한테 한 번만 좀 연락을 주시지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우리 주변에 부동산이든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를 네.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 내 재산이 그쵸. 곱하게 될 수도 있는데 잘 그쵸. 활용 못하면 맞아요. 인플레이션에 못 따라가는. 맞아요.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쨌든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 말씀하신 대로 더블 체크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질러버리면 마음은 잠깐 이제 해결했으니까 편할 수 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격차가 또 확 더 벌어지는. 그분이 부동산에 것들이죠. 이제 전문가를 활동하신 분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실명 얘기하지 말고 네. 한마디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 저한테. 꼭 네. 그렇게 해야 됐냐? 꼭 그렇게. 속이 시원해. 네, 꼭 그렇게 그걸 저한테 팔아야지 그렇게 시원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가끔씩 그분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떠요. 아 진짜요? 네, 가끔 맞춤으로. 삐처리 확실히 할게요. 모자이크라. 네. 실명이 뭔가요? 실명이 얘기해 주세요. 말해도 되나요? 네. 님이라고. 오. 네네.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씩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미 댓글이 뭐 대부분이 욕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좀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냥 뭐 저도 더 욕을 보태진 않았으니까. 자, 그 이후에 네. 그럼 이제 집을 다시 또 제가 알기로는 마련한 걸로 아는데 네네네. 어디에 언제 마련했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집에서 그냥 처음 매수한 집에서 살면서 네. 원래는 그때 제가 이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었고 한 7년 정도 이제 솔로로 지내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7년.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내 인생에 결혼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혼자 늙어가야지 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아내가 저를 걷어줘서 네. 결혼을 하게 됐고 둘이서 신혼생활을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기서 3, 4년 정도 더 살면서 돈을 더 모아서 이제 그 집을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가자였는데 집값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집을 팔아서 뭐 갭으로 살 수 있는 집이 3, 4년 뒤에는 아예 더 못 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너무 올라있는 타이밍이라 떨어질 수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지금이라도 어쨌든 사자. 우리 집은 왠지 그대로 더더욱 안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던 거를 집을 팔고 모아둔 돈이랑 해서 이제 갭으로 또 경기도 용인에 집을 샀죠. 이번에 집을 살 때는 또 이번엔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뭔가 피드백 받았겠죠? 네, 조금 지인분한테 부동산 좀 잘 하시는 지인분한테 아, 그 저기 자유목님. 네? 그 자유목님. 아. 네, 네, 알아요, 보셨다고. 알아요. 네, 네. 네, 자유목님한테. 아, 자유명언니한테 피드백 컨설팅 받아서 네, 사셨구나. 네, 네, 네. 그렇죠. 그럼 뭐 큰 문제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뭔가 이미 너무 올라버린 상황이라 네. 뭐 무슨 막 엄청난 그런 걸 기대하고 사진 않았고요. 네. 평생 이사 안 가도 될 만한 조건들로 해서 샀습니다. 그냥 평수도 조금 크고 뭐 그냥 주변 환경도 괜찮고 그냥 그런 것들만 따졌어요. 너무 이렇게 자산 증식도 물론 이제 되면 좋겠지만은 그 전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남들 오를 때 그냥 같이 어느 정도 따라서 갈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그러면 했죠. 네. 투자 재테크를 네.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좀 적금만 위주로 했던 거잖아요. 네, 네. 적금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첫 집 마련에도 약간의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건데 네. 적금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더니 그 서점 가면 그때 한참 이제 무슨 20대 재테크에 뭐 미쳐라 그런 시리즈들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제대도 했으니까 뭐 좀 경제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책들을 좀 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조금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좀 멍청해가지고 그런 거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도저히. 그래서 취업을 했더니 월급은 뭐 100만 원 조금 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했던 걸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절약도 안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적금은 하기 시작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좀 한 4, 5년 차 때까지 너무 이제 맨날 회사에서 처리하고 주말 출근하고 하다 보면 바빠서 다른 거를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세상에 바쁘니까.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너무 받는데 어쨌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적금만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습관처럼 돼서 지나고 나면 조금 후회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약간 그렇게 하게 됐죠. 후회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어쨌든 적금만 10년에서 2억을 모은 거잖아요. 그, 네. 그 자체는 잘했지만 네. 영상에서도 뭐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네.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6년 차 정도 지나니까 시간이 좀 생겼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칼퇴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저는 다 그냥 게임만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한 특정 게임을 막 몇천 시간을 했더라고요. 그 플레이 타임을 보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조금 투자 공부를 했으면 적금만 안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하다못해 그냥 뭐 지수 추정하는 ETF만 차라리 들었어도 훨씬 나았겠다 싶은데 그냥 그런 걸 막 생각하는 게 너무 막 골치 아프고 피곤하고 그냥 막 귀찮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니 뭐 그냥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좀 들었었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후회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쵸. 뭐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거나 아니면 엄청난 주식을 발견해서 막 재산을 막 불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최소한의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내는 그런 정도 투자는 내가 어느 정도만 그래도 신경을 썼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비효율적으로 돈만 계속 모으고 그게 조금 후회돼서 주변에도 저랑 비슷한 지인들이 있으면 제 경험담을 많이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럼 과거에 이제 몇 살 때부터 절약을 시작을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수능을 봤는데 거의 한 19살, 20살 때네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공장에 넣으셨어요. 인력 사무소에. 어머니가? 네. 본인이 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수능을 진짜 못 봤거든요. 공부도 안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얘는 답이 없겠다 싶으셨는지 공장에 가서 좀 세상의 쓴맛을 좀 일찍 봐라. 그런 건 필요하죠. 네. 근데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공장 일을 시작해서 뭐 군대 가려고 이제 휴학하려고 했을 때도 일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공장에서 일하고 했는데 좀 공장이고 20대 남자애들이 막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좀 거칠기도 하고 그렇죠. 형들이 막 좀 막 갈구기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거를 좀 느껴서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뭔가 허투루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받을 때부터? 네.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그리고 어머님이 엄청나게 짠순이셔서 어릴 때부터 조금 이제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부모님한테 저는 이제 절약하는 거를 배워서 뭐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 집안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어릴 때 뭐 부동산으로 부를 늘려가는 모습을 봤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으로 뭘 하는 걸 봤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를 어릴 때 몸으로 깨달을 텐데 그런 경험은 사실 좀 안타깝게도 못해서. 자연스레 스며드는 게 맞아요. 저도 정말 무섭다라는 걸 저희도 부모님 통해서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 주변에도 보면은 조금 일찍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보통 공통점이 부모님께서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부동산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증식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봤던 친구들이 좀 그렇게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어릴 때부터 약간 간접 체험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도 어쨌든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부업까지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35살 2억이면 혼자 스스로 모은 거면 제 주변에서도 35살 때로 돌아보면 혼자 힘으로 2억까지 모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은 돈이 그 당시에 뭐 1억 모았을 때도 적게 모은 건 아니었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부업까지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뭘 했던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2억까지 모은 사람을 못 보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그거를 보통 집으로 바꾸거나 뭐 그래서 없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냥 뭔가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몇 살에는 뭐 집을 좀 사고 싶다 이런 목표를 좀 어릴 때부터 빨리 가졌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좋긴 한 건 아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계속 모아서 좀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일찍 계획을 좀 세웠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많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 후회스러운 것만 얘기를 하고 와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잘한 걸 얘기를 했는데 나의 이 후회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또 그렇게 그러지 말았어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아마 근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저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너무 더디고 너무 힘들다, 너무 느리다 이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쨌든 시드머니를 내가 모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초년생이 목돈이라 할 수 있는 1억은
금액은 좀 어떻게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옛날에 절약으로도 모아봤고 네. 그 이후에 후회도 해봤잖아요. 네네. 이제 나는 좀 경험이 더 쌓였으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좀 어떻게 모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만약에 제가 과거로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친척 동생이나 누가 있다고 하면은 1억을 만약에 딱 모아야 된다 하면은 그냥 제일 사실 속 편한 거는 그냥 지수 추정하는 ETF에다가 꾸준히 그냥 오래 보고 매달 똑같은 금액을 계속 넣는 게 사실 제일 속 편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런 게 속 편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내가 투자 실력도 굉장히 낮을 테니까 네네. 가장 나에게 맞는 좀 네. 종목을 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겠죠. 그쵸. 뭐 QQQ나 SPR 같은.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사면 그래 또 넣어놓으면은 저도 이제 조금씩 계속 사고 있는데 넣어두면은 확실히 조금 이게 뭐랄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금리를 올리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뭔 상관이지 나는 내 돈은 뭐 다 통장에 가만히 있는데 그치. 최근에도 뭐 전쟁 이슈도 있었는데 내 돈은 지금 안전하게 있는데 네, 전쟁도 있으면 전쟁 나든 말든 뭐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무 신경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자산과는 이제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확실히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몇 년 안에 이렇게 재테크 실력이 확 늘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좀 이제 저랑 비슷한 뭔가 보통 분들은 조금씩 이제 장기간 이 느낌을 재테크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딱 몇 년 동안 막 책을 막 몇백 권 읽고 이럴 자신이 없으면 오랫동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몸으로 겪어보면은 확실히 좀 이게 안에 더 들어오지 않나 그런 실력들이 재테크 관련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강 과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8살입니다. 30대 지금 중후반 네. 이 나이에 봤을 때 네. 소득을 늘리는 것과 네. 지출을 줄이는 거 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둘 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같이 해야죠. 네, 같이 해야 되긴 하는데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소득을 늘리는 게 이게 절약도 저도 해보니까 사실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절약은 기본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서는 조금 힘들고 네, 소득을 늘리는 것, 뭐 연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투자 소득을 높이든. 네, 투자 소득을 높이든 그것도 사실 너무 중요해서 네, 저도 한 30 초중반쯤 이제 한참 외주 작업을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조금 썼었어요. 썼는데도 저축률을 계속 유지를 좀 할 수 있었던 게 소득이 이제 확실히 올라가니까 그쵸.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한 외주로 뭐 한 200을 더 벌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뭐 가끔 치킨 시켜 먹고 해도 저축률이 뭐 80%씩 계속 유지가 되고 이제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을 높이면 절약하기도 더 쉽더라고요. 내가 목표한 저축 뭔가 유지하는 게 쉬우니까. 네,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어쨌든 내 소득이 여기 있다면 네네. 지출은 여기 바닥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빵원 밑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제한적인 거고 네네. 내 근로소득이든 투자소득이든 사업소득 당연히 높이기 힘들지만 네. 어쨌든 여기는 천장이 열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분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무슨 저축을 85%를 하신대요. 그래서 와 어떻게 아끼시는 거지 하고 봤더니 소득이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아니, 한 달에 막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소득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소득이 얼마였는데 대충? 하여튼 무슨 거의 억대 그런 소득을 소득이 억대고 소비를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데 뭐 그렇게 90% 절약이다.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많이 버는 게 짱이지 않나.